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개발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개발 절차에 대해서 큰 흐름을 배우셨어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각 파트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체크사항. 첫 번째는 개발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각종 이제 인허가와 심의, 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 개발 사업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심의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가 주로 이제 붙는 것이고, 소규모일 경우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인허가만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체크사항.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각종 심의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심의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지자체가 되겠죠. 지자체에서 이제 각종 심의라는 건 뭐가 있냐면, 일반 기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심의, 경관심의, 경관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일 경우 광역교통평가심의, 이것들이 다 통합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까지 해서 통합심의를 거친 후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인허가가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각종 심의,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울 이제 영향평가까지 한다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정도씩 그렇게 인허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려면 처음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이제 심의와 영향평가에 포함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발 진행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6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심의라든지 영향평가에서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다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라든지 영향평가는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짜시길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영향평가. 영향평가는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원인데, 평가원 당연히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통과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심의에 같이 이제 녹여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있겠죠. 한국건설안전협회하고 또 다른 곳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제 20m 이상, 지하 20m 이상으로 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소규모라고 붙은 거는 뭐냐면 10m부터 20m 사이, 그때는 이제 소규모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10m 이내다 그러면 이제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바로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20m 이상, 20m 해봐야 지하 한 5층 정도, 보통 이제 층고를 높게 한다 그러면 4층, 아니면 층고를 낮게 한다 해서 보통 5층 정도거든요. 그래서 5층 이상으로 지하를 파게 된다 그러면은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는 전국에 있는 이 대규모, 그러니까 지하 5층 이상을 판다 그러면 사실 규모가 상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적재를 됐다. 그래서 요즘 뭐 얘기 듣기로는 이거 하나만 통과하는데도 지금 뭐 최소 뭐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환경평가원. 교육환경평가, 이건 뭐냐면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교육환경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원이라고 이제 환경부에 있죠. 환경부의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평가를 여러 곳을 또 받아서 이제 심의할 때 첨부를 해주셔야 이제 심의에 통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담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각종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죠. 공시지가의 30%, 산지 전용 부담금은 30%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뭐 보존산지냐 준보존 산지냐에 따라서 뭐 제곱미터당 보존 산지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했는데 6,890원이가 그러고, 준보존 산지가 뭐 8,000 얼마인가, 아무튼 요거는 개별적으로 산림청에서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30%는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일 때 쓰는 거고, 산지는 또 다르다는 거 구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인입 비용이 있겠죠. 뭐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각종 인입 비용, 주택 이제 100세대 이상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 분양 총 매출액의 0.8%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이런 산칙들은 주택일 경우는 당연히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그라고 표현하죠. 허그.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같은 경우는 0.148, 그다음에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시공사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0.13부터 뭐 0.3매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한 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통상 0.2% 정도를 잡아서 하시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뭘까? 만약에 이걸 매입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토지 계약을 한 다음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인허가를 먼저 집어 넣어야지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 안 된다, 개발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이런 하진 않고 바로 그냥 계약금 플러스 그냥 잔금까지 쳐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만약에 계획대로 그만큼 규모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인허가 안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이 토지는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잘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토지 계약을 하고 거기서 토지 계약에 따른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제 잔금은 인허가가 완료된 다음에 이제 PF로서 이제 잔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를 갖죠. 근데 모든 지역에서가 다 그렇진 않아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잔금을 PF가 나기 전에 대신 해줄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뭐냐면 바로 토지 브릿지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서 통상 뭐 6개월이다 하면 6개월 안에 PF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토지 브릿지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PF로 그 토지 브릿지를 메꾸는, 상환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데, 그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몇 번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집안 조사용으로 해서, 왜 그러면 이거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하를 만약에 안 판다, 그럼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지하를 안 팔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주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 사업은 사실 주차 면적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차 면적이 넓어지면은,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분양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주차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있어야지만이 주차에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개발 사업에서 매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는 적정한 면적으로 파서 주차를 넣어줘야지만이 개발 사업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나온다는 거, 그런 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질 조사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용, 심의할 때 한번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건축 인허가할 때 사용 승낙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만약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사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쓴 거는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집안 조사하면 지자 안전 영향 평가 용역이 3, 4개월 소요된다는데, 지금 요즘은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났다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분양 대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게 러프하게 보면은 분양 대행사는 사전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광고회사, 홍보물,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그 순서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모형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형도, 뭐 조감도라든지 투시도라든지 광역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인테리어 업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이제 광고 회사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메이저 분양 대행사 같은 경우는 광고까지도 직접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분양 대행사는 영업에 전념을 하는 것이고, 광고회사는 그 영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는 그거 모델하우스 할 때 나오는 각종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모형들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부지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이제 할 때 이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모델하우스를 짓고서 분양 이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규모가 좀 작다,
그럼 굳이 모델하우스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홍보관을 쓰죠. 그래서 이 홍보관 하는 경우, 홍보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유닛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평면도,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25평형, 34평형, 뭐 18평형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다 이제 둘러보면서 실제적인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홍보관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통상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그런 유닛이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홍보관에는 그런 거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제 평면도가 있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고서 유출을 해야 되는,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보다는 조금 이제 체감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 그런 이제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어느 부지에다 할 것이냐. 경기도 뭐 고양시에다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뭐 파주에서 분양한다고 해서 사실 홍보관 모델하우스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영업이 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안쪽으로, 그러니까 서울 가까이 인접한 쪽으로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을 만들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모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 많은 데서 영업을 해야지만이 그만큼 분양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하든 뭐 파주시에 하든 아니면 뭐 남양주에 하든 가능하면 다 서울 근교에 있는, 붙어 있는 그쪽에다 이제 모델하우스와 홍보관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가설 건축물 축적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사무실을 준비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할 때는 사실 체크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전에 다 미리 다 체크를 해놓고서 시작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두 개 빠진 것들에 의해서 기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